자, 이제 또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 그리고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제가 애플워치 워치OS 9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접 이번 애플워치 워치OS 9에서 제공하고 있는 러닝 관련 기능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러닝화를 신고 나왔고요. 제가 평소에 5km 정도씩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추가가 된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치페이스는 제가 메트로폴리탄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운동은 실내 달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유 목표로 설정을 했고 운동 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워치OS 9에서 제공되는 보폭 길이,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폭, 그리고 달리기 파워, 러닝 파워를 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워치OS 9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서 변화해가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달리기 파워 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운동을 다 마친 후에 아이폰에서 운동 현황을 봤을 땐 또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달리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워치OS 9부터는 운동을 할 때 다양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페이스나 심박수, 케이던스 등에 따라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저처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스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빠른 그리고 느린 페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페이스 이상 또는 이하가 됐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8km 정도 러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활동 칼로리가 1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었고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게 되면 보폭거리,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폭, 그리고 달리기 파워를 볼 수 있고요. 제 달리기 파워는 아직 228이네요. 그리고 심박수 영역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잠시 일시정지해서 그런데 심박수 영역에 머무른 시간을 볼 수 있고요. 평균 심박수를 볼 수 있습니다. 163bpm까지 평균 심박수가 올라왔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관련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달리기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파워와 평균 파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촬영 때문에 멈췄을 때도 기록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량을 어느 정도 채웠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상시 고도계를 이용해서 등반 고도와 고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페이스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러닝을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지금 설정해둔 페이스보다 빠르다고 안내를 해줘서 페이스를 좀 늦추면서 뛸 수 있었고 만약에 너무 느리게 뛰게 되는 경우에도 페이스를 좀 더 높여라 라고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5km 러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 이상 뛰기는 힘들 것 같고 5km 러닝을 끝내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뒤에 아이폰으로는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5km 러닝을 완료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킬로미터당 4분 50초였고요. 제 평균적인 페이스에 맞춰서 페이스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에 맞춰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정말 기다렸던 기능인데 드디어 이렇게 애플워치에서 만나볼 수가 있네요. 이외에도 운동을 끝내고 나면 달리기 파워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 심박수나 등반 고도 등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폰에선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과연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목표로 실외 달리기를 했고요. 운동 시간은 24분이었고 경과 시간은 29분이었고 거리, 활동 칼로리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는 없었던 평균 파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면 되는데 일단 아래쪽을 보면 분리를 해서 이 페이스별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심박수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중간에 몇 번 영상 촬영을 위해서 운동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텀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도를 볼 수가 있죠. 자, 세부 사항을 한번 더보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스를 15분 그리고 전체로 확인할 수 있고 심박수 확인할 수 있고요. 고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달리기 파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케이던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직 진폭, 이번에 추가가 된 수직 진폭, 그리고 지면 접촉 시간, 보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추가된 정보들도 이렇게 아이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심박수 영역별로 제가 어떻게 뛰었는지 볼 수 있는데 영역 5에서 가장 많이 뛴 걸 볼 수 있네요.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워치OS 9을 통해서 우리가 실외 달리기를 했을 때 어떤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제가 직접 달려보니까 이번에 추가된 기능들이 상당히 유용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iOS 16을 통해서 아이폰의 잠금 화면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실제 제가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